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주입니다. 최근 제주와 호남을 잇는 해저 고속철도 건설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죠. 철도 건설의 효과를 놓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와 목포 사이의 바다를 터널과 교량으로 연결하는 해저 고속철도. 지난 2012년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낮고 기술과 안전성도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앞두고 전라남도는 최근 해저고속철도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증가 추이로 보면 그 해저터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자참여업체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학회가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제주와 목포 사이 해저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전국적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고 외국인 관광객도 남해안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물류비가 줄고 인구도 늘어 성장 잠재력은 30% 가까이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16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을 바라는 철도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관광객 대량 유입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데다 체류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제주 섬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제주도가 경유형 관광지로서 전락이라든가 환경 훼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항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년 초에 확정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뒤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도정의 인사를 퇴출하면서 원희룡 지사의 코드에 맞는 인사만 발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도지사 취임 2달 만에 사표를 제출하게 된 산하기관장은 모두 9명.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등 공기업 2군데와 컨벤션 센터와 테크노파크 등 출자 출연기관 7곳입니다. 제주도는 기관장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뒤 다음 달 5일까지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적인 사퇴 요구가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 경력, 능력 유무의 검증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좀 더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여 하지만 기관장 9명 가운데 5명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임 도정의 인사라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강제로 바꾸는 건 또 다른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임 도정의 낙하산 인사들을 없애는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어떤 측근이라든가 너무 지나친 코드 인사로 결과가 나타난다면 또 다른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보죠. 특히 객관적인 재신임 절차나 인사청문회 도입 등 보완 대책도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놓고 측근 인사 논란이 반복될지 재신임 절차의 투명성과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외국 영리병원 1호로 검토되고 있는 싸널병원에 대한 정부 승인 심사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싸널병원 모 법인의 자금력과 병원 운영 실적, 투자의 실행 가능성, 응급의료체계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문제가 된 싸널병원 투자자의 실체와 투자 실행 가능성과 함께 정부의 보완 요구사항을 사업자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싸널병원 현지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데다 전화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 예정된 정부의 승인 심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1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집책에 추천이 있는 회원만 가입시키고 사무실을 수차례 옮겨가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무실입니다. 32살 박 모 씨는 이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할 수 있도록 2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공범인 김 씨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나머지 5명은 사무실에 상주하며 사이버머니 환전과 충전 등을 담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입 회원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1억 원을 베팅하는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 베팅자만 300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간 부당하게 챙긴 이익만 4억 원. 이들은 일본에 주소를 둔 서버를 사용하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특히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3차례나 옮기고 회원 가입도 추천을 받은 경우만 허용했습니다. 회원 모집책 일명 총판이라고 그러는데 회원 모집책에 대한 추천인 아이디가 있는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우리 수사기관이랄지 일반인들이 쉽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경찰은 사이트를 처음 만들어 이들에게 판매한 프로그래머와 고액 도박자, 대포통장 판매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비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앞으로 최고 60mm가량의 비를 덧뿌리다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모처럼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선선한 날씨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2도 내외,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조금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동부 지역의 기온 종일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네, 성판악의 기온 18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산간에는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데다 안개가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의 현재 기온 22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오늘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보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지만 항공편 이용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내국인 면세 한도가 내년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여행자의 휴대폰 면세 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되지만 제주도 내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되는 면세 한도는 $600로 해외 여행객과 같습니다.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이미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극 메피스토가 오늘 저녁 7시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며 배우 정동환과 전미도, 이진희 등이 출연합니다. 서양 화가인 송부미 개인전 오크라 제주여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가라 뮤지컬은 오늘 오전 11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어린이 뮤지컬 책 먹는 여우를 공연합니다. 한국현대미술신기회 제주초청 전시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제주 빅색소폰 연주단 정기연주회가 내일 저녁 8시 제주시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제주 장애인 야간학교는 검정고시반과 외국어 학습반, 컴퓨터 학습반 등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습지도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주식회사 JJ는 차량 정비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9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84국에 866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이미정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참치 양식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영어조합법인과 법인 대표 황모 씨,
선박 매매업자 최모 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두리를 설치하면서 공사 계약과 준공 서류 등을 위조해 국고보조금 1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최 씨와 공모해 어장관리선 매매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 2억 5천만 원 등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제주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제주도는 0.27% 상승해 세종시 0.54%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5,005필지 642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필지는 37%, 면적은 56% 증가했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54살 박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적장애 여성 4명을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이 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